자, 다시 보겠습니다. 페이지 이제 188줄 되겠네요. 과거 우리가 행성의 운동을 소개한다 했었습니다. 행성 운동을 소개할 때 관측자에 대해서 서쪽 하늘에 태양이 이제 막 져버렸어요. 서쪽 하늘에 태양이 막 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과의 이각을 볼 때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여기 비너스 1 할까? 금성과 같이 지고 있는 금성과 태양이 같이 지고 있는 비너스 1 해봤습니다. 이 비너스 1은 태양과 같이였습니다. 왜 합쓸게요.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3가 동방 최대가 되봤습니다. 동방 최대가 항상 48도는 아닙니다만 최대 클 때는 4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에 있었을 때 이 비너스 3는 약 3시간 정도 해진 뒤에 3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다 했는데요. 막 해가 진 뒤에 며칠 간격으로 몇 달 간격으로 찍어받아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루 동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몇 달에 걸쳐서 움직인 겁니다. 태양 대비 이쪽으로 갔네요. 적경이 증가되는 쪽으로 갔네요. 순행했잖아 라고 하겠습니다. 비너스 3는 접선 방향이다 보니까 적경이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방 최대가 이 근처에서는 한동안 머무릅니다. U라는 이름을 씁니다. U 됩니다. 그래서 U에 급격하게 적경이 감소한대요. 비너스 4 하겠습니다. 무슨 달 모양을 보인다고요? 초승 모양 보인다고요. 되겠어? 이해됐나? U에 내합에 들어가 버립니다. 내합 이후에는 이제 해 뜨기 전에 태양이 뜨기 전에 서방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가면서 비너스 4, 비너스 5 이거는 내합입니다. 비너스 6 금음 이상으로 보이고요. 비너스 7 하현 이상으로 보이네요. 이 하현 이상으로 보일 때가 서방의 최대 이각되고 있죠. 역시 서방 최대가 이쪽에서 머무를 유하겠습니다. 이동안 적경이 감소하고 있는 내합 근처에서 초승 또는 금음 이상으로 보이고 있는 여기가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다시 순행하네요. 보름 이상입니다. 8, 9 이렇게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1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걸 우리는 회합주기라는 힘을 씁니다. 내합에서 내합될 때까지, 외합에서 외합될 때까지 회합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이 각을 보는데 동방의 이각과 서방의 이각, 이각이 0도 되겠다는 것은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다는 뜻으로 합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했죠.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 비너스 4 다시 잘 썼나? 비너스 1 이게 왜 1, 2 이렇게 썼냐? 그럼 이거 비너스 제로 할까? 비너스 제로 1, 2, 3 이렇게 보겠습니다. 비너스 4 비너스 5 이제 제로 썼나? 비너스 6와 7, 8, 9 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요게 한 회합 주기가 나오는데요. 회합 주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네요. 회합 주기 그래프는 행성의 장반경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회합 주기가 1년 되는데요. 1년보다 채 안 된 놈이 수성이고요. 금성이고요. 화성이 제일 길고요. 목, 토, 천,
해서 이전에 수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합 주기는 지구의 공전 주기와 행성의 공전 주기 그 역수의 관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절대치를 취한 이유는 내행성과 외행성의 위치가 서로 바뀌는데 굳이 뭐 공식 두 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채 안 되는 건 수성 하나뿐입니다. 회합 주기가 1년 안 되는 것은 수성 하나뿐이고요. 화성의 회합 주기가 제일 깁니다. 약 2년 정도 됩니다. 페이지 188페이지에 회합 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내행성에 비해서 외행성 상대적으로 간단했죠. 대신 외행성은 충 다음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었고 외행성 여기가 충이랬습니다. 충에서 가장 밝게 보이고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오래 보입니다. 그지? 화성의 공전 방향이야 당연히 반시계 이나 지구와 더 빨리 돌아서 위성의 방향을 보면 충 다음에 동구로 가던가요? 아니요. 이쪽이 서울죠. 동구로 간다 했습니다. 충에서 조금 가면 지구가 더 빨리 가고 알겠습니까? 위성의 변화는 충 다음에 동구, 합, 서구, 다시 충까지 오는데 이 시간이 역시 1회합 주기가 나온다고요. 충에서 충까지. 이래서 또는 합에서 합까지. 여기 있나요? 188페이지 정리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별에 비해서 행성의 운동은 굉장히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별은 적경적으로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5개의 이상한 행성들이 봤습니다. 5개 이상한 별들은 별들 사이를, 항성들 사이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떠돌이별, 행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혹성이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예요. 행성이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영화에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이미지가 좀 강해가지고 한데 행성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은 적경이 변화되네요. 가끔 적경이 감소할 때도 있고요. 역행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서 모두 이 5개의 행성에 대해서 이 5개의 행성은 수성과 금성, 화목토 됩니다. 천왕성, 해왕성은 맨으로 관측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5개의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관측을 동상이 여럿이서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티코 브라이라는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티코 브라이 되겠습니다. 티코 브라이는 페이지 191페이지에 티코 브라이의 절충설하면서도 나옵니다. 굉장히 시력이 좋고 그리고 그때 자기가 만든 몇몇 가지 관측 도구, 그래봐야 망원경인데요. 망원경과 그리고 이제 각도를 통해서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매우 정밀하게 관측을 했습니다. 티코 브라이가. 뭐 예나 지금이나 별 보는 사람들은 한량들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볼 새도 없죠.
유럽에 꽤 지배력 있는 귀족이었는데요. 눈이 좋고 별들의 관측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매우 방대하게 행성의 관측에 대한 여러 자료를 남겨놓았습니다. 문제는 수학적인 머리가 없었습니다. 이 티코 브라이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 티코 브라이 제자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케플러라는 이름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케플러가 자기가 관측한 건 아니고 자기의 스승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왜냐하면 케플러한테 이 티코 브라이를 비롯한 티코 브라이의 가족들은 이 케플러를 굉장히 무시 많이 하고 케플러의 이제 수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케플러 제1법칙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요. 완벽하게 원을 그리지가 않더라는 행성의 태양 주위를 돌 때 타원 궤도로 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원은 여러분이 수학적에서 배웠을는지 모르지만 두 초점 간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은 게 타원이 됩니다. 타원,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공전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운 근 일점과 상대적으로 태양에서 먼 원 일점으로 쓰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나중에 장반지름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장반경. 장반지름은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절반 길이를 이게 장반경 A로 삼습니다. 단반경 B는 이게 단반경 B입니다. 만약 A하고 B가 완벽하게 같으면 이거는 원이에요. 케플러 제1법칙 태양 주위를 행성이 도는데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으로 돌아요 하는 게 첫 번째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그럼 케플러 제2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물리 2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은 길이가 짧으면 빨리 돌고 멀면 느리게 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태양에서 가까울 때는 같은 시간 동안 쓸고 요 면적과 태양에서 먼 이 면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 동안 쓸고한 S1과 쓸고한 S2 면적이 같다는 거죠. 태양에 가까울 때는 빨리 돌고 태양에서 멀 때는 느리게 도는데 기가 막히게 요 면적이 서로 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공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쓸고한 면적이 같습니다 하는 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입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놈이 나옵니다. 바로 케플러 제3법칙인데요. 딴 거 모른다 하더라도 3법칙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히 조화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다시 말하면 이걸 주기라고 부르잖아요. 주기를 P로 쓰고 있습니다. 물리에서는 주기를 어떻게 쓰고 있죠? T 쓰죠. 장반경을 우리는 A라 썼는데요. 물리에서는 회전하는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를 R로 쓸 수 있겠네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떨까요? 하는 거예요. 주기제곱과 장반경의 삼승이 비례하는 T제곱과 R 삼승이 비례하는 이 관계를 얻은 게 조화의 법칙입니다. 지구과에서는 주기를 P로 쓰고 물리에서는 T로 쓸 뿐이에요. 행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하고 장반경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케플러가 티코 브라이 관측의 결과를 토대로 장반경의 삼승과 주기의 제곱이 비례되는 수성, 금성, 화, 목, 토를 찾았다는 거예요.
과학에서 이런 1차 직선이 나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더 있을 거니까요. 뭐겠어요? 토성 다음에 천왕성, 형왕성, 명왕성. 이것뿐만 있을까요? 더 멀리 더 있겠죠? 길게 넘어가면 해성까지도 말입니다. 해성.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뭐 있을까요? 해성. 헬레이성 들어봤어요? 헬레이성은 헬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관측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78년 주기로 해성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몇 년 있다가 해성이 나타날 거야라고 예측한, 그래서 실제로 나타난 그걸 우리는 헬레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해성들도 이런 것들을 따르게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는 이 주화의 법칙은 주기하고 장망경과의 관계를 조합을 하다가 만들어냈는데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현상은 알았어요. 주기하고 장망경과의 관계의 현상은 이런 현상이 있다는, 주기제곱과 장망의 상승이 비례한다는 현상을 알았어요. 원인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앞 1호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통해서 주기와 장반경의 관계를 소개하게 됩니다. 뉴턴의 만유 인력은 구심력이라 불러주는 구심력이라 불러주는 라지 M, 스몰 m, 즉 뭐 지구 주위에 달이 돌아요.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돌아요. 태양 주위에 행성이 돌아요. 모두 상관없습니다. 거리압을 가지고 속력 V로 움직일 때 구심력은 이물체 스몰 m에 대해서 반지름 R분의 속력 V의 제곱으로 나온 게 구심력입니다. 이게 만유 인력과 동일하게 다시 말하면 G의 R제곱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이 관계를 통해서 요 소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돌아요. 2파이 R만큼 돌아요 하는 게 속력 V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V를 여기다 딱 넣어보죠. 어차피 스몰 m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 인공위성이 질량이 됐던 행성이 질량이 됐던 스몰 m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네요. R도 하나씩 떨어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V의 제곱은 했네요. V의 제곱은 하겠습니다. T 제곱에 4 파이 제곱 R 제곱 이렇게 나오죠? V의 제곱은 하겠습니다. G에 반지름 R이 하나 있고요. 라지 M이 있었네요. T 제곱이 넘어가면 GM 돼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서 GM 돼 있는 건 밑으로 내리고 4파이 제곱도 그냥 놔둘까요? 그치? 이 R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R 상승되죠. 주기제곱과 장방의 상승이 비례함을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페이지 189쪽에 케플러 제1, 2, 3법칙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세요.